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엄설을 제기한 야당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고 현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계엄입니다. 네. 이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뭐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급에서 나오던 얘기를 당 대표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엄 얘기를 왜 꺼냈다고 보세요? 저도 예.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제보요? 저한테도. 예. 예. 어떤 제보요? 야당이 지도부부터 모두 집단적으로 실성을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제보라기보다는 제보자의 생각 아닙니까?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아, 예. 그리고 그 증거도 있죠. 집단적으로 실성한 증거. 다 헛소리잖아요. 예. 그 수준 이상의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그동안 인터뷰해본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을 네. 종합을 해보면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네. 어떤 근거로 될 수 있는 제보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네.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제보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증거는 차차 공개할 거예요. 그 얘기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일종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증거가 없죠. 저도 증거 없어요. 예. 근데 예.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예. 그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곧바로 예. 계엄령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 뭐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서 그 야권의 42명을 야권의 국회의원 42명 이상을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 예. 나머지 그는 사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고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행범 체포에도 48시간 지나면 영장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사법원이나 민간법원의 판사들을 또 전부 바꿔야 돼요. 예. 충암고 출신으로. 어쨌든 자기 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예.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언론은 가만히 있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얘기들 그리고 어제 이제 김영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네.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가능하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의도는 그럼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집단적으로 실성했을 가능성. 근데 그거는 뭐 예.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뭐요?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10월 달 11월 달 중으로 두 건의 그 판결이 선고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예견할 거예요. 특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예. 또 위증교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입지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지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선포하고 또 더 나가서 집단적으로 이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다 이런 식의 그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몰아가기 위한 그런 미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밑자락을 깐다는 그런 정도의 고도의 생각이 없으면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괴한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일종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10월에 있었던 선거 결과에 대한 방탄입니다. 뭐 이런 반격이겠죠. 그래서 예. 이것은 나에 대해서 이런 그 사법적인 조치를 하고는 예. 그다음에 내가 지도력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완전히 이 강권 통치를 할 거다 이런 예.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가능하지 않는 주장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결국 이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방부 장관 임명을 하면서 네. 내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방첩사령관이니 뭐 다 충암고 라인들이다. 핵심 저 계엄과 관련 있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이 계엄과 관련 있는 주요 포스트에 다 충암고 라인들이 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거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야당에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고교 동문이라고 해서 다 무슨 명령에 따를 리도 없지만 예. 설사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참모총장 예. 그리고 수도 방위사령부 예. 또는 각 군 그 사단장 예. 특히 이제 수도 군단 소속 예하 사단장 예. 뭐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예. 유사시에 병력을 동원한다. 뭐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저 최소한 근처라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첩사령관은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 정보를 담당하면 오히려 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정보가 많이 모일 텐데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까지 기괴한 그런 주장을 해서 곧 그 사실 무근으로 드러날 텐데 근데 아마 좀 지나면 또 다른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을 덮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용현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 발언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감옥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감옥을 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감옥형을 막을 필요가 그 계엄을 선포해야 막을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실성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봐서. 아니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사전 경고적 차원이다. 어제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저랑 인터뷰 때 그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 정상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주장이면 경고형이 아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막아야 된다고 하겠죠. 저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도 속으로는 이게 좀 정상이 아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예. 이 주장들을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강하게 반박을 하고 이재명 대표직 걸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거 없으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 주장을 계속 좀 키워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내리고 좀 국면을 전환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선고되고 예. 그것이 구체화될 때까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가면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벌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악질이에요. 스스로 다 알고 있으면서 예. 기껏 한다는 게 그래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보통은 옛날에는 제보자가 있었어요. 예. 만들었죠. 어쨌든 뭐 생태탕이든 김대엽 사건이든 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정신 나간 사람이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의 그 문건 사건을 또 끌고 와서 쿠데타 음모라고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쿠데타 음모라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백 명 조사해서 기소 한 명도 못 했잖아요. 예. 그리고 권한 없는 사람들이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큰 사건이었다면 교도소 가서 몇 년 있어야 될 텐데 벌금형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검찰의 정당한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적 성격이 있습니까? 글쎄 보복이라고 하니 좀 답답한데요. 그분들이 했던 수많은 일을 지금 다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는 제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긴 하셨죠. 예. 받긴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았죠. 예. 재판도 받았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에 이미 수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 이게 뇌물죄라고. 예.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에서도 계속 검찰 수사를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것을 검찰이 민기적거리고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겨우 이제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때 당시 사위이던 신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예. 이 사람은 항공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재무하고도 관계가 없는 게임 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하고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에 많은 체재비 그리고 억대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다 뇌물이다. 그래서 처벌을 해라.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그 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야말로 제보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너무나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사실 처음 불거진 건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불거져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니까 잘 안 되고 있다가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부임하면서 강도 높은 압수수색 일종의 과잉 수사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창수 검사장은 제가 같은 부에서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해 봐서 잘 아는데요. 예. 그분만큼 반듯하고 훌륭한 검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검사들은 감히 손도 못 댔을 거고 예.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러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은 검찰총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저는 굳이 검찰총장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검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뿐이고 정상적인 수사를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찔리는 것 아닌가.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는 거죠. 예, 의원님이 사실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게 되게 정권 출범해서 정권에 한창 힘이 좋을 때 초반에 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검찰이 민기적대다가 지금 와서 총선일 참패하고 나서 거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이 시점에 확 불이 붙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나온 얘기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첫째 하나는 이상직 전 의원 타이스타젯 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스스로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고 이 사안은 전부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수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상직 씨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낼 때 관여했던 사람들의 진술도 관련된 사람들 전부 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수사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사람 와서 어느 정도 진술을 했을 것이고 지난번에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금 조국당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갔다 나와서 갑자기 대변인이 이상직 씨가 부적격자인 것은 맞았다라고 주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대변인이.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보니 증거가 이제 너무나 확실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상직 씨가 부적격자는 맞았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사가 불가피했고 네. 그 앞에 검사들은 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은 지금 불거진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 곧 수사심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하락하고 있으니까 국면 전환 이 두 가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윤건영 의원께서 꼭 부탁드리는데 정말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 삐뚤어지신 분이겠지만 말씀은 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또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인민재판까지 하도록 한 그때를 대비하면 정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해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다가 네. 평생을 보내고 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또는 신병 처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거로만 봤을 때. 저는 거의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각 조사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고 김정은에게 보낸 USB 내용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그렇게 조작한 사건, 북한 민간인들을 또 그 백주 대낮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런 모든 사건들 정점에 또 울산시장을 억지로 당선시킨 사건 이런 사건들 전부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을 빨리 조사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